보이시죠? 여기 쪽으로 이제 적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샘플을 여기다 놓고 찍으시게 되는데 요런 방법을 이제 좀 개선시킨 게 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탈이 좀 막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막히? 아, 네네. 네. 여기에다가 액체, 고체 뭐 아무거나 다 올리시고 그냥 바로 찍으시면 돼요. 네. 요런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라든지 그런 거 좀 필요한데 네. 요놈은 그런 거 불편함이 없이 바로 올리시고 쪼여가지고 바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요놈을 거의 99%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액세서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세 가지 액세서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놈을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놈은 K별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제가 개봉할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돼 있어요. 하나씩 다 개별 표정되는데 이게 KBR 수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포타슘 브로마이드. 그래서 요게 개별 표정되어 있는 이유는 얘가 수분에 되게 민감해요. 수분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얘가 원래 투명한데 수분을 먹으면 이렇게 뿌얘져요. 그러면은 얘는 못 써요. 그리고 요거의 용도는 액상 시로를 찍을 때 얘가 안에 보면은 투명한 윈도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상을 거기다 떨군 다음에 요 홀더에다가 넣어가지고 꼽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구성이 뭐가 있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그래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쓰시니까. 혹시 대학원 분이신가요? 네. 왜 갔어요, 대학원? 제가 대학원 교수인데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윈도우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빼가지고 여기 안에다 넣는 거예요. 안에다 넣고 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꼽은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홀더고 요거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 윈도우고, 그리고 요거는 요 윈도우의 가루라고 보면 돼요. 가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시럽 섞어가지고 쓰는데 교수님께서 뭐 다른 분 얘기를 듣고 요거를 주문하셨다고 하는데 왜 요것만 주문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가루거든요. 가루인데 얘는 파우더랑 섞어가지고 압착을 시켜서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 동전 모양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홀더를 가지고 꼽아서 측정할 때 쓰는 건데 요게 있으시면 거의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홀더가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네, 다른 게 필요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절차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규격을 보고 요런 게 들어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물품만 갖고 온 건데 요놈만 딸랑 들어있었어요. 요놈은 요놈이랑 같이 이제 호환해야 되는데 요놈만 들어있어가지고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다른 그 뭐 연구 자문하는 분이 있나봐요. 그분께 뭐 이런 거를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시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쓰실 일 거의 없을 거예요. 요놈만 쓰실 거고. 그래서 일단 구성은 요놈까지 하고 PC하고 그렇게 돼 있고, 요놈은 크리스탈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뭐 pH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산성이라든지 뭐 염기성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단단한 시료라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비싼 거니까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면 되고요. 뭐 쓰신 다음에는 에탄올이나 아세톤으로 잘 닦아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사용하는 방법이나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이제 이미 설명드려야 돼요. 네, 잘 들으시면 돼요.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이러한 창이 나오실 거예요. 아예 초기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처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모니터라는 기능이에요. 네. 이 모니터라는 기능을 누르면은 IR 광원에 대한 세기, IR의 세기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은 IR 광원이 소모품이에요. 통상적으로 수명이 한 3,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IR 에너지가 점점 감소가 되다가 이제 한 3, 4년, 근데 수명이 다 될 때쯤은 아예 IR 이거 수치가 표현이 안 되실 거예요. 나오면 막 1, 2, 막 그 정도로 나오실 텐데, 그런 상태면은 이제 IR 광원이 수명이 다 된 거니까 이제 그때는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IR 에너지가
지금 전날과 비교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 날에 혹시나 체크를 해봤는데 에너지가 갑자기 한 100 정도 나오신다, 50 나오신다,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시면은 좀 장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취하셔서 저희가 유선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일단은 IR 에너지 수치가 전날과 비교해서 뭔가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니터 눌렀을 때는 홀트 버튼을 누르셔야지 모니터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FTIR 컴퓨터를 이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저기 또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네네. 네. 교육 끝나고 네네. 드릴게요. 네. 셋업에서 이제 인스트루먼트 쪽을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측정하실 때 어떠한 설정 값들,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데이터를 측정할지. P4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X축을 어떤 값으로 표현할지. 보통은 웨이브 넘버로 많이 사용하시고, 또 연구원님들마다, 이제 학생분들마다 이제 뭔가 또 다르게 측정하시고 싶으시면 나노미터나 마이크로미터로도 변경해서 측정이 가능하세요. 웨이브 넘버는 그냥 파장에 대한 역수 값을 취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디네이트 유닛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액세서리 구성으로는 T랑 A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T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투과율로 나눠주는 거고요. A는 observance라고 해서 흡수율. 그러니까 Y축이 이제 어떻게 나타낼지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T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스타트랑 엔드는 일단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4층에서 450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지금 일단은 이 ATR이 장착되어 있으실 때는 650까지 측정이 가능하세요. 만약 지금 이 투가 액상을 투가로 측정하는 방법, 그냥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신다면은 450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이 밑에는 징크 셀레나이드 크리스탈이라는 부분 때문에 650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액세서리 사용하실 때는 650까지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레졸루션은 분해능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냥 화면에 뭐 해상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얼마만큼 데이터들을 잘게 쪼개서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예로 하나 들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오면은 레졸루션을 0.5로 측정한 거랑 64로 측정한 거랑 틀려요. 같은 샘플을 측정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데이터의 모양은 비슷한데, 0.5로 측정하시면은 이제 되게 세밀하게 피크가 나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약간 피크가 뭔가 변화가 없는 데이터에도 약간 피크들이 세밀하게 나오고요. 64로 측정하시면은 되게 이렇게 지금 조밀조밀하게 있는 피크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붙여져서 나와요. 근데 보통 고상이나 액상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중간 부분인 레졸루션 4 정도만 측정하셔도 충분히 잘 나오세요. 레졸루션 0.5로 하시면은 되게 세밀하게 나온다고 해서 피크들이 세밀하게 나온다고 해서 되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샘플의 피크가 아니라 노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상이나 액상 측정하실 때는 레졸루션 4로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스캔 타입은 뭐 건드리실 필요 없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뭐 장비에 이상했을 때 증거 자료 같은 거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샘플로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포뮬레이션은 스캔의 횟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노이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스캔했을 때는 1000에서 노이즈 피크가 나오면은 두 번째로 스캔했을 때는 뭐 4000에서 나올 수도 있고 3000에서 나올 수도 있고 랜덤하게 노이즈 피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의 피크를 없애고 샘플의, 그러니까 일단 보통 이제 연구원님들은 보통 이제 샘플의 순수한 피크만 보고 싶으시거나 샘플이 어디에서 반응을 했는지 그것만 보고 싶으시니까 노이즈 피크를 0에 가깝게 데이터를 얻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니까, 스캔의 횟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만약 4번 스캔으로 설정하고 측정을 하시면은 4개의 스캔 데이터를 평균값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캔의 횟수를 올리면
노이즈가 거의 0에 가까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더 깨끗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새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이즈가 심하지는 않으세요. 뭔가 샘플을 잘못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노이즈가 심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4번으로 해주시면은 충분하게 데이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샘플을 대충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IR 측정하실 때 데이터 측정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설정은 아마 그대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장이 되시니까 아마 보실 필요는 아마 나중에는 없으실 거예요. 혹시나 데이터가 나중에 이상하게 나온다면 누가 이 값을 건드린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값을 가져야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데이터를 측정하실 때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백그라운드라는 거 먼저 측정해야 돼요. 이 ATR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TR 위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라는 걸 먼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를 측정하게 되는데, 백그라운드를 측정하는 이유는 IR 장비는 되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랑 CO2 피크를 굉장히 잘 잡아요. 근데 일단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이제 샘플의 순수한 피크만 보시고 싶으시니까 뭐 에어 컨디션은 보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나 CO2 피크를 잡아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측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IR 에너지는 디텍터로 갈 때 항상 이 아까 전에 그 파란색 그래프의 그 모양을 계속 디텍터에서 받아들여요. 그럼 스캔을 하셨을 때도 이제 백그라운드를 측정이 완료가 되면은 아까 그 파란색 그래프가 사라져요. 그 상태에서 측정하시고 싶으신 샘플을, 지금은 뭐 샘플이 없으니까 이거 비닐로 측정을 해볼게요. 이 샘플은 이 크리스탈을 덮을 정도의 양만 있으시면 돼요.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딱 소리가 나요. 돌리시면 딱 소리가 나시면 최대 압력을 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스캔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펙트럼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까 모양이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약간 언덕진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좀 평평하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백그라운드를 측정하셨을 때는 이러한 시그널을 계속 디텍터에서 받아들여요. 근데 스캔을 하셨을 때도 똑같이, 스캔을 하실 때는 이제 샘플을 고정시키고 압력을 가하시고 측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이 모양 플러스 샘플에 대한 피크도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스캔을 했을 때의 데이터와 백그라운드를 했을 때의 데이터를 서로 자동으로 나눠줘요. 레이시오를 작업을 해주거든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탄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잔피크들이 다 없어지고 샘플의 피크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측정하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혹시 뭐 이해가 안 간다거나 다시 설명을 원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일단 데이터가 나오면은 여기에 하나하나씩 쌓여요. 네. 이렇게 샘플뷰 1이라는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쌓이는데, 샘플뷰 1을 누르시면은 샘플뷰 1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한 번에 오버뷰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데이터를 찍으면 찍을수록 계속 하나하나씩 쌓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샘플뷰 1을 누르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한 번에 보여지니까 이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시면 샘플뷰 2라고 나와요. 그래서 IR과 FIR만 비교해보고 싶으시다, 육안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능을 쓸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군을 나누는 목적으로 샘플 뷰를 계속 생성을 하셔서 뭔가 나는 여기는 이제 PE 쪽만 측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군을 데이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경로 변경할 때는 여기 박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바탕화면 확인을 누르시면은 데스크탑으로 되는데 여기는 아직 파일 저장 경로가 변경이 안 돼요. 그러면 Apply to All을 눌러주시면 딱 변경이 돼요. 이쪽에 있는 저장 경로 변경했던 거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저장하시고 싶으시면은 샘플뷰 1에 활성화 두시고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시면은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바탕화면 놔두고 어플라이 투 올을 눌러주시면은 한꺼번에 다 또 변경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똑같이 저장하는 건데 이제 확장자가 다르게 CSV나 ASCII나 이제 DX라는 확장자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보통 엑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엑셀 파일이 안 깔려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뭐 다른 데 옮기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셔서 저장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능은 뭐 확대를 하시고 싶으시면 드래그 하셨다가 이 네모 박스 안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확대가 되고요. 뷰에서 다시 풀레인지를 눌러주면 원래 데이터로 다시 복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포맷 그래프를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어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대략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Y축 박스잖아요. 그래서 50에서 30까지만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똑같이 뭐 X축도 이제 여기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라벨 피크라고 있어요. 피크에 대한 정보가 한눈에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피크는 파장 때 2915.02에서 피크가 나오고 이 피크의 값은 37.79의 추가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러한 식으로 피크에 대한 정보를 보기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뷰에 라벨 피크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기능은 지금 이거를 트랜스미턴스로 나타낸 거예요. 피크가 아래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오디네이터 유닛에서 A도 쓴다고 했잖아요. A로 다시 데이터를 변경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observanc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A로 바뀌고 흡수율로 이제 피크가 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단지 차이는 뭐 투과율, 흡수율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피크가 아래로 나오는지 위로 나오는지 그냥 유저분들이 보기 쉽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보통 논문 따라가시니까 보통은 T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보통 ATR을 사용하실 때는 그럴 일은 없으신데 베이스라인이 잘못 측정하시면 이렇게 좀 붕 뜨게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기는 게 아니라 붕 뜨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투가로 측정하실 때 이런 KBR 윈도우 액상을 잘 펴바르지 않으실 때 이렇게 붕 뜨게 돼요. IR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균일하게 여기 모든 원 안을 다 투과가 된다고 하는데 투과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KBR 윈도우에 균일하게 액상이 발려져야지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평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액상을 균일하게 바르고 나셔서 결국에는 여기에 고정을 시키잖아요. 고정을 시키실 때 또 액상이 또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다 보면은 또 결국에는 여기는 별로 없고 여기는 좀 두꺼워지고 그러한 현상 때문에 약간 베이스 라인이 좀 뜨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보정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에서 베이스라인 커렉션이라고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좀 평탄하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이제 수동으로 바꾸는 법도 있어요. 혹시나 이제 베이스라인이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인터랙티브 베이스라인 컬렉션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빨간색 커서 이 부분을 가장 왼쪽에 놔둬주신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지점에다가 애드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빨간색 화살 삼각형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찍혀요. 그리고 한 또 이 밑에쯤, 그러니까 피크가 나오는 위치 말고 피크가 안 나오는 부분을 애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 포인트와 이 데이터 간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그어져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데이터를 찍었으니까 이 두 개의 기준으로 아까 베이스 라인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이 두 개, 여기 부분만 베이스 라인 커렉션이 된 거고, 또 여기 부분에서 다시 애드 버튼을 누르고 여기 부분은 다시 베이스 라인 하면은 점점 맞춰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기준을 계속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또다시 이렇게 베이스 라인 2라고 나오고 데이터가 다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노이즈가 좀 많이 낀다, 데이터에. 이거를 샘플을 다시 측정할 수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샘플이 되게 극소량일 때 딱 한 번에 측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뭔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서 이제 조금 데이터를 다시 측정하기 어려우실 때 이렇게 자글자글한 피크들이 노이즈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스무스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스무스 팩터를 올리시면은 점점 없어져요. 비교를 하시면 없어지죠. 이 기능은 너무 팩터를 많이 올리시면은 데이터에 대한 영향을 끼쳐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레졸루션,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그러니까 레졸루션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를 되게 세밀하게 찍었는데, 세밀하게 찍어서 이렇게 노이즈가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샘플의 피크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샘플의 피크라고 가정하에 스무스 팩터를 계속 올려버리면 여기도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샘플에 대한 데이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살짝씩만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값이 2로 돼 있잖아요. 좀만 올리셔도 이렇게 확 차이 나니까 한 10 이하로만 설정을 해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보통 2로 아까 처음은 2로 돼 있죠.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올리시면 되죠. 보통 한 5, 6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깨끗하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서치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IR의 핵심 기능인데 정성 분석용으로 쓰시는 건데, 이제 모르시는 미지의 물질 측정하실 때 서치를,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누르고 샘플 올려놓고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얻으시면은 무슨 물질인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화상대에서 이러한 이제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지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치라는 기능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제공해드린 라이브러리에 지금 심어놨거든요. 그 라이브러리와 매칭을 비교해서 어떤 물질인지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아까 지금 지금 일단은 저희가 측정한 게 비닐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다시 측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서치를 하고 싶은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